순자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 서 있었다. 아직 해도 다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창밖은 조용했고 집안도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국 냄비에서는 김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순자는 국자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끓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습관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쯤이면 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했을 것이다. 일어났냐? 밥은 먹고 나가야지. 별다른 말은 없어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순자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봤다. 화면은 꺼져 있었고 아무 알림도 없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들 이름은 제일 위에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요즘은 순자가 먼저 걸지 않으면 아들 쪽에서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휴대폰을 다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괜히 걸었다가 바쁘다는 말만 들을까봐, 괜히 귀찮게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그런 생각이 스치자 순자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다.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 다 변했어. 말은 소리 없이 흘러나왔지만 부엌 안에 또렷하게 남았다. 순자는 그 말에 스스로도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에게 하듯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 말 같았다. 순자는 국을 그릇에 담아 혼자 식탁에 앉았다. 식탁 반대편은 비어 있었다. 예전엔 아들이 앉던 자리였다. 아들이 결혼하고 집을 나간 뒤로 그 자리는 늘 비어 있었다. 처음엔 괜찮았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자식은 크면 떠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빈자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앉아있는 사람보다 비어있는 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순자는 식사를 하다가 식탁 한쪽에 놓인 액자를 보았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어린 민수는 웃고 있었다. 순자가 해준 옷을 입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순자의 마음은 늘 같은 곳으로 돌아갔다.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던 시절, 아이가 아플까봐 밤새 잠을 못 이루던 날들, 자기 삶은 생각할 틈도 없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던 시간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순자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반복해온 말이었다. 그래서 더 서운했다. 그래서 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들이 변한 이유가 자기 때문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남은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며느리였다.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여자, 뭐가 속에 있는지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이 순자에게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아들 마음을 다 가져간 거야.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아들을 빼앗겼다는 느낌이 조금씩 확신처럼 굳어졌다. 그 순간 순자는 깨닫지 못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건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떠난 뒤 혼자 남을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미래라는 걸. 그날 아침 순자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다. 아들을 빼앗겼다고. 지연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문을 닫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봐 손잡이를 끝까지 잡은 채 천천히 닫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불은 켜져 있었고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늘 정돈된 집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요즘 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설명하기 힘든 답답함을 느꼈다. 정리가 잘 된 공간인데도 어딘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다.
외투를 벗으며 지연은 남편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요즘 민수는 집에 있어도 늘 피곤해 보였다. 말수가 줄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 얘기가 나올 때면 민수는 늘 말을 돌렸다. 그 얘긴 나중에 하자. 괜히 또 말 섞이면 피곤해져. 그 말들이 지연의 마음에 남았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와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지연은 부엌에 들어가 물을 한 컵 따라 마셨다. 컵을 내려놓는 손이 조금 떨렸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득 떠올랐다. 내가 내 아들을 망쳤다. 큰 소리도 아니었고 화를 내며 한 말도 아니었다. 담담하게 마치 오래 생각해온 결론처럼 내뱉은 말이었다. 그 말이 더 아팠다. 지연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왜인지 늦게 따라왔다. 처음엔 화가 날 줄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먼저 느껴진 건 서늘한 외로움이었다. 저 말은 미움일까? 지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자기를 밀어내는 말 같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단정하게 옷을 입고 말투는 짧지만 눈빛은 유난히 날카로웠던 사람. 그 눈빛 속에는 화보다 먼저 불안이 비쳐 있었던 것 같았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지연은 처음으로 그 질문을 던져보았다.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며느리인 내가 싫어서?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혹시 혼자 남을까봐? 그 생각은 갑자기 떠올랐고 지연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웠다. 아들이 결혼하고 집을 떠난 뒤 시어머니의 집은 얼마나 조용했을까? 지연은 자기 부모님의 집을 떠올렸다. 자식들이 다 떠난 뒤 괜히 TV 소리를 키워놓고 하루를 보내던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이 시어머니와 겹쳐졌다. 지연은 다시 눈을 떴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들려왔다. 그날 밤 지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 말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미움이라고 믿었던 말이 사실은 두려움의 다른 표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지연은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아직 확신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 이야기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싸움이 아니라 혼자 남는 걸 무서워한 한 사람의 마음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외로움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민수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다. 불이 꺼진 책상들 사이로 자기 자리만 희미하게 밝았다. 컴퓨터 화면에는 이미 끝난 문서가 떠 있었지만 민수는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았다. 퇴근할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걸 알면서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휴대폰이 책상 위에서 짧게 진동했다. 민수는 화면을 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어머니였다. 부재중 전화 표시가 조용히 화면에 남았다. 민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게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아직 안 가요? 옆자리 동료가 짐을 들며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억지로 웃어 보였다. 조금만 더 하다 가려고요. 동료가 나간 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고요함이
민수에게는 익숙했다. 민수는 결국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들었다. 회사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민수는 차에 올라타 엔진을 켰다. 집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어머니 집 근처를 지나갔다.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속도를 줄였다. 신호등 앞에 멈춰서자 어머니 집이 있는 골목이 눈에 들어왔다. 불은 꺼져 있었다. 늘 이 시간쯤이면 거실 불이 켜져 있었는데 오늘은 아니었다. 민수는 잠시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차를 세울까, 그냥 지나갈까? 그 질문은 이미 여러 번 자기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었다. 민수는 결국 엑셀을 밟았다. 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골목을 지나쳤다. 그 순간 민수의 가슴이 조금 쿡 하고 찔렸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그저 도로 위를 흐르는 엔진 소리만 들렸다. 민수는 휴대폰을 들어 저장된 음성 메시지를 하나 눌렀다. 지우지 못하고 계속 남겨두었던 메시지였다. 민수야, 바쁜 거 아는데 그냥 목소리 한 번만 듣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차분했고 조금 조심스러웠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날이 떠올랐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크게 말다툼을 했던 날. 결혼을 앞두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이 민수를 더 힘들게 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선택했다. 자주 가지 않기로, 자주 전화하지 않기로,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붙였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이 무너질까 봐였다. 민수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알면서도 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차는 어느새 집 앞에 도착해 있었다. 민수는 차 안에 앉은 채 한동안 내리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까 걸려왔던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수는 그 화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나도 잘 모르겠어.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민수 자신의 마음에는 또렷이 남았다. 그날 밤 민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에게서 멀어진 이유가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 때문이라는 걸. 하지만 그 선택이 누군가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고 있는지는 아직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연은 시어머니 집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열렸다. 왔어요. 순자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예전과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다.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얼굴. 집안은 늘 그랬듯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먼지 하나 없는 바닥, 가지런히 놓인 신발들. 사람의 흔적보다는 생활의 규칙만 남아있는 집 같았다. 지연은 장을 보러 가기 전에 집안을 잠깐 둘러보다가 부엌 싱크대 위에 놓인 메모지를 발견했다. 우유, 계란, 두부. 짧은 글씨였다. 금방 다녀올게요. 지연이 말하자 순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지연은 외투를 챙기다 거실 한쪽 장식장을 보게 되었다. 유리문 안쪽에 낡은 사진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최근에 본 적 없는 물건이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허락 없이 열어도 될지 마음이 걸렸다. 하지만 왜인지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다. 지연은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겉표지는 달아있었고 모서리는 오래 만져진 듯 부드러웠다. 첫 장을 넘기자
흑백에 가까운 사진들이 나왔다. 젊은 시절의 순자였다. 사진 속 순자는 지금보다 훨씬 마른 얼굴로 어린 민수를 안고 있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다. 다음 사진에서도 순자는 늘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만 바라보는 눈빛. 카메라를 보는 사진보다 아이를 보는 사진이 더 많았다. 지연은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처음으로 그 시절을 떠올려 보았다. 남편 없이 아이 하나 키우며 살아야 했던 시간. 누군가에게 기대지 못하고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했던 날들. 사진 속 순자의 표정은 행복보다는 긴장이 먼저 느껴졌다. 놓치면 안 된다는 얼굴이었다. 저 때부터였구나. 지연은 그렇게 생각했다. 아들을 삶의 중심으로 붙잡고 살아온 시간. 그 중심이 흔들릴까봐 늘 마음을 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진첩 맨 뒤쪽에는 민수가 중학생쯤 되었을 때의 사진이 있었다. 키가 훌쩍 큰 아이 옆에서 순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지연은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다. 시간이 흘러도 자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느낌. 아들이 커도 세상이 달라져도 자기 자리는 그대로였다는 것. 그때 방 안쪽에서 순자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급히 사진첩을 덮고 원래 있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다. 장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연의 마음은 올 때와 달라져 있었다. 시어머니의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내 아들을 망쳤다. 그 말이 전처럼 날카롭게 들리지 않았다. 미움이라기보다 붙잡고 싶은 마음에 툭 튀어나온 말처럼 느껴졌다. 지연은 알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미워한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가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마음이라는 걸. 그날 이후 지연의 시선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직 모든 걸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 마음을 그냥 모른 척 넘기기에는 너무 오래된 시간이라는 것. 지연은 저녁을 먹고 난 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채였다. 시어머니 번호는 이미 즐겨찾기에 등록돼 있었다. 그런데도 지연은 그 이름을 누르지 못했다. 괜히 걸었다가 또 상처만 남기는 건 아닐지,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해서 서로 더 멀어지는 건 아닐지.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그날따라 사진첩에서 본 순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긴장돼 있던 얼굴. 지연은 그 얼굴을 떠올리다 말고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렸다. 지연은 그 짧은 시간에도 괜히 숨을 고르게 됐다. 여보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놀라거나 반가워하는 기색은 없었다. 어머니 저예요. 지연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졌다. 괜히 더 조심하게 됐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다. 그 말 하나로 대화가 이어질지 여기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부부터 꺼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순자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지연에게는 길게 느껴졌다. 응,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춥더라.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지연의 어깨에 살짝 힘이 빠졌다. 사진첩 이야기를 꺼낼까? 잠깐 고민했다. 그때 느꼈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느꼈다. 지연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을 이어갔다. 밥은 드셨는지, 요즘 반찬은 어떤지, 집에 불편한 건 없는지. 순자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짧은 대답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지연에게는 조금 의외였다. 대화가 끊길 것 같을 때마다 지연은 또 다른 질문을 던졌고 순자는 그 질문에 성의 없는 듯 하면서도 성실하게 대답했다. 통화 시간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그래, 고맙다. 순자가 먼저 그 말을 했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지연은 그 말이 예상보다 오래 귀에 남았다. 별 말씀을요. 지연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올라오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휴대폰을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싸움도 없었고 오해가 풀린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같은 시간 순자는 식탁에 앉아 전화를 끊은 채로 가만히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끓여놓은 국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순자는 전화를 건 사람이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갑작스럽지도 않았고 부담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안부를 묻는 전화였다. 순자는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왜 전화했을까? 그 질문 뒤에는 곧 다른 생각이 따라왔다. 그래도 안 잊고 있다는 거겠지. 그 생각을 하자 순자는 스스로도 조금 놀랐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아주 작은 균열이 마음 어딘가에 생긴 느낌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불을 껐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 잠깐 스쳤다. 내가 내 아들을 망쳤다. 그 말이 그날만큼은 조금 다르게 들렸다. 순자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병원에 가는 날이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정기 검진이라는 말이 더 맞았다. 그래도 병원에 간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다. 괜히 몸 여기저기가 신경 쓰였고 괜히 숨소리도 크게 들렸다.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순자는 번호표를 들고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였다. 아들과 온 노인, 딸과 나란히 앉아있는 노인. 작은 말소리에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대답하는 모습들. 순자는 자기 옆자리를 힐끗 보았다. 비어 있었다. 괜히 다리를 고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로 끌어당기고 손을 포겠다. 번호가 불릴 때까지 한참이 남아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순자는 자꾸 휴대폰을 쳐다봤다. 민수 이름이 연락처 목록에 떠 있었다. 누르기만 하면 되는 버튼이었다. 괜히 부르는 건 아닐까? 바쁠 텐데. 그런 생각이 습관처럼 먼저 떠올랐다. 순자는 결국 전화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다. 진료는 금방 끝났다. 의사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연세에 비해 건강하신 편입니다. 라고 말했다. 괜찮다는 말인데도 순자의 마음은 이상하게 놓이지 않았다. 병원을 나와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오늘따라 느리게 흘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집안은 조용했다. 아침에 나올 때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풍경. 순자는 신발을 벗고 잠시 서 있었다. 괜히 불을 바로 켜지 않았다.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장롱 아래 서랍을 열었다. 오래 열지 않았던 서랍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들이 들어 있었다. 민수가 어릴 때 학교에서 써온 편지들이었다. 순자는 그 중 하나를 꺼냈다. 봉투를 열지 않아도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엄마, 나 오늘 상 받았어요. 삐뚤빼뚤한 글씨, 짧은 문장, 그때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것 같았다. 순자는 편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아이가 크면 당연히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떠난다는 건 상상하지 않았다기보다 상상하지 않으려 했던 일이었다. 순자는 천천히 편지를 내려놓았다. 서랍을 닫으며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다. 순자는 식탁에 앉았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또렷해졌다. 내가 아프면 누가 제일 먼저 알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살짝 조여왔다. 아들을 붙잡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아들이 떠난 뒤에도 혼자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순자는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날카로운 말들, 상처가 될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말들. 그 말들이 아들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 그날 저녁 순자는 불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남는 미래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그려졌다. 그리고 그 미래가 생각보다 많이 무서웠다. 민수는 어머니 집 앞에 서서 한동안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문 안쪽은 어머니의 세계였다. 자기가 떠나온 자리, 그리고 오래 돌아오지 않았던 곳. 민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뒤 문이 열렸다. 왔어? 순자는 놀란 얼굴로 민수를 바라보다가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반가움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걸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갑자기 와서 놀랐지. 민수가 말했다. 아니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들어와. 집안은 여전히 정돈돼 있었다. 민수는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이 집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할 틈도 없이 이런저런 말이 오갔을 텐데 지금은 침묵이 먼저 자리를 잡았다. 순자는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고 민수는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익숙한 물건들, 익숙한 배치. 그런데 그 안에 자기 자리가 빠져 있는 느낌이었다. 차를 들고 온 순자가 민수 앞에 잔을 내려놓았다. 요즘 바쁘지? 순자가 말했다. 좀.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잠시 후 민수가 말을 꺼냈다. 병원 다녀왔다면서. 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다. 누가 그러디? 순자가 웃으며 말했다. 별일 아니야. 왜 말 안 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책망이라기보다는 조심스러움에 가까웠다. 괜히 걱정할까봐.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떨궜다. 그 괜히라는 말이 얼마나 오래 어머니 입에 붙어 있었는지 민수는 알고 있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예전에 집 나가겠다고 했던 거 기억해?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민수는 말을 고르듯 잠시 숨을 골랐다.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순자의 얼굴이 아주 조금 굳었다. 그게 더 무서웠어. 민수가 말을 이었다. 붙잡을 줄 알았는데,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서 민수는 그날을 떠올렸다. 짐을 싸고 문을 나서면서도 뒤를 몇 번이나 돌아봤던 순간, 그래서 내가 선택했어.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자주 오지 않기로, 전화도 줄이기로. 순자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엄마가 아플까봐가 아니라.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버틸 자신이 없었어. 그 말은 처음 꺼내는 고백이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잔을 쥔 손에 힘만 들어갔다. 내가 멀어진 건 민수가 말을 이었다. 누구 때문도 아니야. 지연 때문도 아니고. 그 이름이 나오자 순자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멎었다. 그건 내 선택이었어. 그 말이 거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순자는 입술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어떤 말도 바로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 아들에게 품었던 원망이 한순간에 자리를 잃은 느낌이었다. 순자는 민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그날 순자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분노가 아니라 처음 마주한 진실 앞에서의 멈춤이었다. 민수가 돌아간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오래 귀에 남았다. 순자는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다. 민수가 앉아있던 자리는 아직 따뜻한 것 같았다. 차잔도 치우지 않은 채였다. 순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겹겹이 남아 있었다. 그건 내 선택이었어. 그 말이 계속 떠올랐다. 순자는 그동안 아들이 멀어진 이유를 분명하게 정해두고 살아왔다. 그래야 마음이 덜 흔들릴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그 말을 했다. 내가 내 아들을 망쳤다. 그 말은 화를 내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붙잡기 위한 말이었다. 순자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아서였다. 거실 한쪽에 걸린 시계가 조용히 초를 세고 있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또렷하게 들렸다. 순자는 민수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날, 붙잡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던 순간, 그때 순자는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들을 놓아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뒤에 남은 건 강함이 아니라 텅 빈 집이었다. 순자는 그 공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누군가를 탓했다. 며느리였다.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조심스럽게 말하던 목소리, 괜히 더 낮아지던 눈빛. 며느리는 자기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순자는 밀어냈다.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들을 잃는 게 아니라 아들이 없는 시간 속에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게 무서웠던 것이다. 순자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인정했다. 나 혼자 남는 게 무서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조금 내려앉았다. 순자는 그동안 왜 아들을 더 세게 붙잡으려 했는지, 왜 말이 점점 거칠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건 사랑이었지만
두려움에 가까운 사랑이었다. 순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밖은 어둑해지고 있었다. 불이 켜진 집들이 하나둘 보였다.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날 것 같은 저녁. 순자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기도 누군가의 불빛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조금만이라도 다시 느끼고 싶다는 마음. 그때 며느리 지연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며느리는 아들을 빼앗은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옆에 남아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순자의 마음을 덜 아프게 했다. 순자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 쉽게 나올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말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붙잡는 말이 아니라 부탁하는 말로.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불을 켠 채로 잠들었다. 어둠 속에 혼자 남아있는 대신 조금이라도 사람 쪽으로 다가가 보기로 마음먹으면서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며느리 지연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손에 쥔 휴대폰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지연은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순자의 마음을 스쳤다.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준비해 두었던 말들이 갑자기 다 사라진 것 같았다.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짧은 말이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 그럼 다녀올게요. 약속한 시간 지연이 집에 들어섰다. 순자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차도 반찬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괜히 평소처럼 굴고 싶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쉽게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식탁 위를 채웠다. 순자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낼까봐, 그러면 더 말하기 어려워질까봐 조급한 마음도 들었다. 결국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말이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다.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동안 아들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어. 그 말이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놀란 표정도 상처받은 얼굴도 아니었다. 그저 고개를 들고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순자는 말을 잇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너한테 그런 말도 했고 내가 내 아들을 망쳤다. 그 말을 굳이 다시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이미 둘 다 알고 있는 말이었다. 순자는 시선을 잠시 떨궜다. 근데 며칠 전부터 알겠더라. 순자는 자기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주름진 손, 예전보다 힘이 빠진 손. 아들이 아니라 내가 무서웠던 거라는 걸. 지연의 숨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아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들이 없는 날들이 앞으로 계속될까봐.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아프면 혼자 병원 가야 하고 집에 와도 불 켜줄 사람이 없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앞서더라. 순자는 지연을 다시 바라봤다. 그래서 괜히 더 말이 새졌고 괜히 더 붙잡으려고 했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에 가까웠다. 지연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자의 말이 그대로 닿고 있다는 건
느껴졌다. 너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야.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 그 말이 나오자 순자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혼자 남는 게 생각보다 많이 무섭더라. 그제야 순자는 말을 멈췄다. 더하면 울음이 섞일 것 같아서였다.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순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지연은 변명하지 않았다. 자기 억울함을 꺼내지도 않았다. 그저 순자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그날 식탁에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다. 오해가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말들 중 가장 중요한 말 하나는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나는 혼자가 될까봐 무서웠다.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조금 바꿔놓았다. 식탁 위에 흐르던 긴장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다. 지연은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다가 잠시 멈췄다. 문고리를 잡고 나가면 오늘의 대화도 그냥 지나간 일처럼 흩어질 것 같았다. 지연은 뒤를 돌아 거실 쪽을 바라봤다. 순자는 식탁 옆에 서 있었다. 아까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다정해진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순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연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잠깐 고민했다. 어머니, 지연이 낮게 불렀다. 순자는 대답 대신 지연을 바라봤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다음에 제가 또 올게요. 짧은 문장이었다. 확실한 약속이라기보다는 길을 내는 말이었다. 순자는 잠시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한마디가 예전과 다른 건 없었다. 짧고 담담한 말. 그런데 지연은 그 말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들렸다. 지연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문을 닫기 전 한 번 더 안을 바라봤다. 순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꾸 뭔가를 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지연에게 잠깐 올라왔지만 오늘은 여기까지가 좋다고 느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순자는 현관 쪽을 바라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바깥에서 들리는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멀어졌다. 그제야 순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거실 쪽으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찻잔이 2개 놓여 있었다. 하나는 자기 잔, 하나는 지연이 마시다 놓고 간 잔. 순자는 그 2개의 잔을 한참 바라봤다. 언제부터였을까? 집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덜 차갑게 느껴진 건 순자는 천천히 지연이 앉았던 자리를 손끝으로 스쳤다. 따뜻함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자리의 느낌은 아직 남아 있었다. 순자는 오늘 했던 말을 되짚어 보았다. 아들을 빼앗겼다고 믿었던 시간들, 그 믿음으로 며느리를 밀어내던 날들. 그런데 지연은 반박하지 않았다. 그저 들었다. 순자는 그 사실이 마음 한쪽을 찔렀다. 내가 너무 오래 상처를 주고 살았구나. 순자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자기에게도 아직 어려운 말이었다. 대신 순자는 작은 행동을 하나 했다.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지연 이름을 찾았다. 이미 저장돼 있었지만 순자는 한 번 더 확인하듯
그 이름을 눌렀다. 그리고 이름 옆에 조용히 표시 하나를 더했다. 즐겨찾기.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데 그 작은 표시가 순자에게는 다른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내가 혼자인 건 아닐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자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들을 붙잡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람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마음. 그건 늦었지만 늦지 않은 일처럼 느껴졌다. 순자는 주방으로 가서 찻잔 2개를 조심스럽게 들었다. 싱크대에 놓고 물을 틀었다. 물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그 소리가 오늘은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온 순자는 불을 하나씩 껐다. 마지막으로 거실 불을 끄기 전 순자는 잠깐 서서 어둑해진 공간을 바라봤다. 어둠은 그대로였지만 느낌은 달랐다. 혼자라는 생각이 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순자는 작게 한숨을 쉬고 불을 껐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일은 조금 다르게 해보자.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라고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평소보다 조금 편하게 잠들었다.